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볼 취준생도 함께합니다.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영주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한독 총무직 지원자입니다. 이 한독하면 이제 제약회사가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은 지난해 매출이 약 4천억 원으로 국내 16위의 제약회사입니다. 네. 지난 1954년도에 연합약품으로 최초에 설립됐고 10년 후인 1964년에 해외 선진 제약기업과의 합작 투자 그리고 기술 제휴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7월에 지금의 한독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회스탈이라고 하는 소화제. 그게 있어요. 여기군요. 네, 그다음에 케네십시오 케토톱. 오. 네, 라고 하는 그런 소염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니까 알겠네요. 너무 친숙한 회사네요. 네. 우리 영주 학생도 한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제약회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아니면 제 생각엔 한독을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네.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되게 유명한 약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알게 됐어요, 솔직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독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어느 집에나 무조건 이제 한두 개씩은 있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상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빚이 좀 많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채용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예, 지금 한독이 공격적인 지분 투자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이 조금 저하돼 있고요.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되면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럼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채용을 줄이겠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포션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네. 당장의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좀 포션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입 지원인데 신입 지원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위부터 15위권의 제약회사들에 관련된 채용 소식도 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 분야가 중심인 기업이라서 연구개발 인력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독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네, 한독은 5밸류스라고 하는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의 특성상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특히나 윤리적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정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산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고요. 또 제약회사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되겠죠. 성과를 내야만 하는 방법론적인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야라고 한다는 성취가 한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업이 요새 좀 어렵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닌 회사의 기준에 맞는 인재가 되는 게 좀 우선이겠죠. 네. 자, 일단은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총무직입니다. 제약회사의 총무직,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예, 먼저 총무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총무직은 크게 자산 관리, 흔히 비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내 행사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실행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직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자원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능력,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랑 봉사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요리와 야구라고 합니다. 오. 전공은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네. 학점은 3.57점입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50점, 토스가 130점이고요. 수상 경력은 창업앤창직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격증으로는요, 매경 테스트에서 735점, 우수를 차지했고요. 네. 재경관리사도 취득하고 있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한중 청소년 교류에서 일주일간, 그리고 이넥터스에서 1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실행을 했고요. 또 야구 동아리도 5년 6개월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PC방에서 3개월간 매장 관리를, CGV에서 4개월간 매점, 매표 판매 및 관리를, 또 백화점에서 2개월간 상품권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특히 이제 취미와 특기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요리와 야구예요. 네. 또 요생남에다가 스포츠까지 잘하는 그런 완벽한 남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네네네네. 아니 왜요? 우리 보비 씨도 저 요리 요생남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야구 스포츠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약간 취미까지 맞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같으면 좀 안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좀 자격증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네. 매경 테스트라는 거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예,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이 만드는 그런 자격증인데요. 네. 국가가 공인을 해주는 자격증입니다. 네. 더욱 자세한 명칭은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은 기초 지식, 그다음 뭐 시사 등에 관련된 현실 감각, 비즈니스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상경계열 쪽이 아닌 친구들, 인문계 친구들한테 그런 개념을 좀 갖게 할 때 아니면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대내 활동과 경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있나요? 사실 경력 부분은 대체로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데 네. 대내외 활동에서 야구 동아리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약간 네. 좀 활동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예, 저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고요. 네. 그다음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선 1차적으로 접근을 할 땐 재무 아니면 회계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총무직을 썼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것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경력직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장 과정 및 가정 생활을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 과정까지 묻고 있어요. 근데 가정 생활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유롭게 쓰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일단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자. 이 목표의식이 뚜렷한 성장 과정을 잘했나 봅니다. 약간 조금 편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목표를 가지면 실천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아주 당연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차적으로 이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출한 거 아닌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럼 어떤 목표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소제목이었고요. 많이, 내용이 많이. 어떤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자.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만 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는 삶은 친한 후임이 준 편지를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갖되 그것을 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꿈에 근접할 수 있다는 후임의 말을 귀담아 저만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준비한 것은 작을 수도 있지만 특급 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 결과 특급 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서빙, PC방, CGV, 백화점, 택배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기별로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능력은 실천력입니다. 계획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네, 좀 저는 놀랐던 게 이제 첫 문장이 너무 세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엔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네. 원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잖아요. 영주 학생이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와요? 저는 사실 이런 충격적인 좀 시작은 그쵸. 꿀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저도 그렇게 뒤를 생각해요. 좀 더 많이 잘 써야 네. 이게 좀 잘 풀려나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태하면요 끝까지 나타요. 맞아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군대 후임의 편지로 인해서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나태한 삶을 살았다, 네. 따라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좋은 그 작성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친구의 이 지원자에 있어서의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통 군대를 가서 이렇게 지원자가 변하게 되는 계기는 네. 후임병이 아니라 선임병 아니면 뭐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어떤 나의 멘토도 아니고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단순한 부분 같지만 뭔가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뀌게 됐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이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차라리 설명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가치관이 변경되게 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차라리 제목도 뭐 실천력을 갖게 해준 후임병의 편지라든가 아니면 뭐 인생을 바꿔준 후임병의 편지 이런 식으로 후임병의 편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후임병은 어떤 내용이었길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쪽에 포션을 조금 더 두고 작성을 했으면 네.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의 질문 또 살펴볼게요. 네. 귀하께서 한독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요. 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 이게 회사의 경영 이념, 그 가치관이 좋아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많이 이것도 식상하다고 생각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너무 식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1.0이에요. 아. 처음에 작성만 해놓고 네네네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이 맞는 건지 다른 건지 뭔가 어떠한 느낌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제 소제목을 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한 단계 더 들어가라 네네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독의 경영 이념과 가치관. 한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윤리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실제로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독은 다른 제약회사보다 앞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규범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제가 이넥터스 비영리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정립한 사회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모범적인 윤리 경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온 한독에서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한독의 윤리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소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공정거래 자율 준수 규범을 한독이 잘 지키고 있다. 근데 그게 내가 했던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뭔가 얼라인이 된다라고 해서 윤리 쪽에 좀 포션을 맞췄는데 좋긴 좋아요. 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존재 목적은 뭐냐면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성적 가치보다는 그 회사의 막강한 무기, 한독만의 뭐 기술력이든 아니면 성장을 했다라든 혁신을 했다라든 그런 정량적인 모습이 좀 주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런 정성적인 모습은 좀 세컨 쪽으로 가서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 답변은 한 번 쓰고 다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군대 시절로 시점이 넘어갑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단어만 덧붙여도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적절치 못한 조사의 사용입니다. 이 부사격 조사 깨는 방향성으로 보면 목표가 되는 도달점입니다. 문장의 내용은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부모님께가 아닌 부모님에게서 또는 부모님으로부터라고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연결과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은이라고 시작해서 마음가짐이 될 것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마음가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을 얼머무리는 자신감 없는 태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에 문장 연결어미 또한 적절하지가 않아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것입니다. 글을 쓰고 나서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같은 공식적인 글은 다시 읽어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창 시절 또는 졸업 후 성취감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취감을 느낀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찌꺼기의 재발견. 오, 이거 뭔가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다 같이 느끼고 계신 거죠? 예, 네.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호기심을 좀 유발하니까 네. 일단 읽어보고 좀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재발견. 재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도전한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교육용 버섯 재배 키트를 만들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활동을 실행했습니다. 저희는 첫 제품 판매로 벌어들인 150만 원을 모두 기부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과천시 복지관에서 계속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동안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고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 남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렇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두괄식으로 쓴 부분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전제를 내렸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많은데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도전한 사람은 드물다. 근데 저는 이게 새로운 가치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내용이 새로운 가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새로운 가치 어떻게 다른지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좀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내가 그럼 사회적 약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되게 고민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론이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마치 나와. 범인은 누구다라고 네. 이렇게 빨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커피 찌꺼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빨리 나와서 그 부분이 약간 싱거웠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네. 15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립을 돕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150만 원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나. 잘 쓴 자소서긴 한데 네. 조금 그런 식으로 다듬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독 자기소개서는 전체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항을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조직, 단체 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 그 발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영작생이라면은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쓸 것 같아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꼭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소재가 조직에 어떻게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뭐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걸 좀 중점 두고 쓸 것 같습니다. 그 영작생 참 똑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똘똘하다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있으니까 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야. 과연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네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소통을 통한 공감, 네. 소통 공감 이런 건 좀 많이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쵸.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지원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통한 그렇죠. 공감 당연한 말이죠. 예, 예. 예. 또 쓰기 싫었던 건지 네. 조금 덜 하고 소통을 통한 공감. 싶었던 건지 일단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1년간 교내 야구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소통을 통해 동아리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야구리그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동아리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그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들에게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팀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리그에 참가했고 준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남다른 경험이기는 한데요. 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 너무 좀 쉬운 거 그쵸, 이건 아닌지라는 너무 생각이 좀 쉬운데요. 들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저는 우리 시대의 리더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한 편 보여주시면 그쵸. 리더십은 해결됩니다. 맞아요. 라고 그 좀 정도예요, 말씀드리고 이것은. 싶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이 친구도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큐멘터리 보여주면 네. 그리고 뭐 의의를 얘기해주면 갑자기 뭐 하기 싫었던 친구들이 참여해가지고 준우승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쭉 길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분량에 맞게 편집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그 틀 내에서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네. 여러분들의 액션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에 조금 집중을 하던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 스타 방식으로 써서 그 액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적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션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디테일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영주 학생이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이제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오늘 영주 학생이 쓴 게 어느 부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4번째 항목인데요. 성취감을 잃었던 경험에 대한 글입니다. 예. 네, 영주 학생이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성취감 자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좀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재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스타 기법을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넣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우리 영주 씨가 읽어주세요. 멘토링을 통한 성적 향상.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주 3회로 수업을 나누어 미국 드라마를 통한 회화 수업과 학교 교과서 복습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은 진도를 잘 따라왔지만 한 학생은 주어와 동사조차 구분하지 못해 수업 참여를 힘들어했고 점차 진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 멘토링 후 개인 지도를 결심했습니다. 20분은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20분은 팝 가수의 노래 가사로 문장 해석을 연습했습니다. 그 학생의 실력이 늘자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고 9월 모의고사에서 지난 모의고사보다 2등급 향상되어 4등급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꼈으며 개인의 노력이 조직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직접 자소서를 읽어줬는데요. 네. 멘토님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역시 제가 가이드를 해줘서 그런지 네네. 썼네요. 버전이 높네요. 좀 디테일하네요. 네네.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네. 번째, 제가 어디를 본다 그랬죠? 스타의 액션을 본다고 했죠. 왜 영주 학생이 그러면 20분 동안
기초 문법을 했고 그다음에 20분 동안 왜 팝가수의 노래 가사로 이 친구를 멘토링했는지 저는 그 방법,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나왔던 질문, 그 다음 문장이 그랬더니 그 학생의 실력이 또 바로 늘어버렸다. 네. 아까처럼 다큐멘터리 보여주니까 갑자기 뭐 준우승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어려운 부분이 생략돼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읽는 사람은 사실 그 부분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이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점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궁금증을 영주 학생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총무직 지원자였는데요. 저도 네. 아무래도 인사직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라서 네. 관심이 좀 많이 갔는데 네. 이제 이분의 질문은 총무 직무 면접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야, 사실 이 면접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총무는 사실상 기업에서 돈을 쓰는 부서예요. 그쵸. 그래서 재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서인데 돈을 쓰는 부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잘 쓰기 위한 기술을 익히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얘기할 것 같고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구매 행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상력이랑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각 회사는, 각 기업은 구매팀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 구매팀 직원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런 팁들도 얻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어떤 땡땡의 경험을 통해서 총무직을 했었는데 그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왜? 내가 나의 꼼꼼함으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돈을 잘 쓰는 능력과 잘 관리하는 능력 두 가지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준생들의 궁금증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주 학생 오늘 자기소개서 평가에서부터 모의 면접까지 함께 했는데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신 멘토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망치로 맞았다는데요? 잘 세게 쓰는 맞았네요. 방법과 잘 관리하는 방법 이런 답변을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총무직 지원자들에게 좋은 한마디 망치로 맞은 것처럼 또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직 지원자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허드렛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책임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 봉사 정신이 많이 필요한데 총무직은 그 회사의 그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량적인 그런 업무 스킬보다도 정성적으로 진짜 내가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회사를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지원자분들께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독 총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